자, 이제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15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을 봤는데 눈에 띄는 건 계속 이제 그 공급발 얘기, 인플레이션, 원자재, 특히 에너지 가격 또 오르고 있는데 지금 내추럴 가스가 지금 전산거래, 뭐 선물 시장이지만 또 오릅니다. 이걸 사야 되나 저도 고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오늘 저도 처음에 드릴 얘기가 공급망 관련된 얘기, 최근에 이제 공급망 인플레이션 네. 이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결국 말씀하신 대로 어젯밤에 또 유가 같은 경우도 WTI나 뭐 브렌트유나 전부 다 최고가를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뭐 WTI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년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뭔가 좀 이제 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대를 그러니까 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대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없으면서 결국은 유가는 계속해서 이제 위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에너지 수급 우려가 뭐 일부 자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오히려 뭐 홍다 리스크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사실은 심각한 거다. 사실 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왜 중국에 이어서 최근에 보면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전력난이 부각이 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생산 기지들이 이렇게 이제 직접적인 어떤 탄을 맞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러한 그 어떤 그 생산의 미스, 그래서 생산 부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시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글로벌 공급망 차질 현상이 좀 단기간이 아닌 상당히 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렇게 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준의 긴축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물가 불확실성의 확대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국채 금리에도 영향을 주고 어제 미국 채 금리가 다시 1.5% 중반대까지 올랐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뭐 이 금융이라든가 경기 사이클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좀 그나마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요인들은 이게 코로나 확산세는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진정이 되고 있어요. 이제 뭐 주요 국가들의 이제 그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이 되면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위드 코로나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이로 인한 경기 모멘텀의 회복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상쇄시켜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그런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뭐 지나치게 공급망 차질 관련해서 뭐 이게 정말 우리가 앞서 잠깐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좀 나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도 이제 거기까지는 뭐 너무 좀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경기 침체, 스태그네이션이라는 그렇죠. 그거가 인플레이션. 그렇죠.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른다 이건데. 그러니까 지금 경기는 저는 회복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경기는 뭐 지금 침체가 이게 물론 이게 공급망 차질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이어지고는 있지만은 결국 이것은 저는 회복되는 것은 좀 시간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위드 코로나 본격화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경기 반등이 좀 나타나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당분간은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은 이게 뭐 장기적인 어떤 그런 이슈도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속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삼성전자 이제 3분기 잠정 실적이 곧 또 나올 건데 지금 뭐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 출시 39일 만에 국내 판매 100만 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없어서 못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 보통 없어서 못 판다라 그러면은 진짜 초호황인데 없어요. 없죠. 못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리 계산을 못한 거죠. 거의 이렇게 팔릴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원자재라든지 이런 공급인빨 인플레이션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렇죠. 생산 단가들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수요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도 뭐 우리가 이제 이전에도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보복 소비 얘기도 많이 했었고 했는데 지금도 사실 그런 그 소비의 어떤 그런 니즈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질 못하고 있는 거지. 정말 뭐 이제 위드 코로나 국면이 본격화되면은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뭐 어떤 유통이라든가 또는 이제 소비 관련주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 이러한 그 소비의 어떤 이런 니즈들이 구체화되고 이제 폭발을 하면은 결국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개선되고 이제 그 증가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공급망 차질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그건 이제 팩트로 지나가는 과정이고 적응하는 과정. 주식 시장이 거기에 이제 가격을 매기는 과정들이 있고 요거 지나고 나면은
다시 뭐 끝에도 써놓으셨지만 위드 코로나라고는 기업들이 실적이 이제 그렇죠. 증명을 해줄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또 시장이 뭐 금리가 사실 슬금 올라가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금리가 뭐 급등이라는 표현도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은 네. 이건 정상화의 과정이죠, 사실은 어떻게 네네. 보면은. 과거에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평상시,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수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엔 믿을 거는 이제 실적 이렇게 또 써놓으셨어요, 두 번째로. 네. 자, 3분기 어닝 시즌이 네. 이제 들어갈 텐데 네. 그 부분도 한번 예. 풀이를 좀 해보고 사실 대응해볼까요? 이제 3분기 어닝 시즌 뭐 좀 약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엇갈리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 분명히 3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계속해서 좀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를 예를 예. 들면 매출 뭐 73조 원 이렇게. 73조 원, 뭐 영업이익도 뭐 16조 이상.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관점의 차이인데 상승하고 이제 증가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올해는 그렇다고 치는데 내년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지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이제 거기에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 상향되지만은 내년 영업이익의 상향폭은 점차 감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완전히 죽어 있다가 그 부분에 이제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기저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게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확 늘어났던 건데 네. 이것도 저는 정상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그럼 이제 돈을 못 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업이익은 늘어나는데 다만 이 영업이익의 증가 폭이 이제는 조금 둔화가 되고 안정화가 되는 국면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런 실적 모멘텀의 약화라는 부분,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시장 성장세가 이어지길 바라는데 그게 영원히 이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런 모멘텀의 둔화가 시장에는 조금 이제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3분기 어닝 시즌은 실적 개선 업종이라든가 종목이라든가 뭐 턴어라운드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주가에 반영하는 강도라든가 이런 게 좀 세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잠정 실적 발표하는데 분기 매출 뭐 73조, 74조 얘기 나오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지금 애초에는 뭐 15조 한 8천억 나오다가 이제는 16조 뭐 한 중반대까지 나오고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17조 넘게 전망을 했다가 내가 너무 많이 봤다. 16조 중반대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또 수정을 하는 애널리스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는 15조가 아니고 16조대가 나올 거라는 게 사실 컨센서스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네.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이 굉장히 다시 이제 좀 살아나는 분위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3분기 실적 에 대해서 너무 폄하할 필요가 없다. 너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금 뭐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뭐 어느 쪽 업종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느냐. 결국 뭐 정유라든가 뭐 석유화학이라든가 또 네. 철강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형 중에서는 이런 쪽의 실적이 여전히 3분기에도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저는 아이디어를 에너지 거래하는 업체.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 다만 이제 이게 그런 회사들은 약간 사이즈가 작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개인들이 접근하시기엔 좀 어렵죠. 이게 또 급등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다만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우려 섞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실적 때문에 이제 영향력이 높아진 부분들이 주가에는 좀 선반영된 종목들도 있어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미 주가는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땡겨다 쓴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그래서 이제 좀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오히려 실적 발표가 이제 그야말로 뉴스에 파는 또 이런 식의 주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이 주가가 지금 실적을 반영하는 주가인지 아니면은 뭐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주가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이제 어닝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저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네. 여러분들께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원 문제는 앞에 잘 알아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결국에는 그 실적들이라는 게 뭐 대부분 이제 에너지 기업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뭐 정제를 하거나 이런 쪽이 많기 그쵸. 때문에 뭐 정제 마진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고 그렇죠. 예. 하더라고요. 뭐 스프레드가 회복이 돼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자원이 참 문제인데 과거 정부 시절에 이 자원 외교 예. 이
희한하게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이게 이제 항상 이게 테마주로만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네.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다시 또 뭐 가격이 오르면 관심을 둘 수밖에 없고 자원 빈국이라는 꼬리표를 늘 달고 다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하여튼 뭐 북한에 석탄 많다는데 잘 좀 어떻게 화합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바램대로 잘 안 돼가지고 뭐 그렇네요. 결국은 뭐 지금 또 뭔가 최근에 좀 분위기는 좀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계속 추진을 하는 것 네, 같습니다. 뭔가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진짜로. 네, 추진은 하는 것 같고 진짜 조금 우리에서 오는 통일.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지금 호가 들어오는 거 봤을 때는 일단 어제는 너무 과도한 낙폭이 있었던 맞습니다. 게 분명하고 예. 코스닥은 아직도 경계성 매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바이오 쪽이라서 그런가? 사실 이제 이게 지금 한 5분 뭐 아직 4분 정도 남았는데 네. 이게 아까 이제 한 8시 한 40분 정도의 호가는 지금하고 완전 달랐어요. 그때는 이게 마이너스가 뭐 양시장 모두 한 3%야 마이너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개장 시간 가까워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이게 결국은 아직도 이제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 좀 그 우려의 심리들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런 바이오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시세에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오늘 중요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수가 오늘 반등이 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좀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결국 이게 반등이 어떤 형태로 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우하고 S&P 같은 경우는 그저께 빠진 부분들을 거의 다 회복을 했고요. 네. 나스닥은 한 이제 60% 정도 회복을 했는데 우리 시장도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의 반등이 조금 더 세게 날 가능성이 있어요. 상당히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뭐 기술주라든가 또는 성장주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우려의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이 지수의 그 낙폭이 그래도 어제 빠진 거 어제 그 하락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상당 부분을 좀 돌려줘야지 뭔가 좀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할 수가 있지. 뭐 여러분 생각하시는 좀 이제 뭐 좀 그야말로 오르다 마는 네.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오면은 조금 아직까지도 조금 바닥을 잡는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반등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형태의 반등이 나는지도 저는 좀 오늘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외신 기사는 이 페이스북이 먹통이 되면서 반사 이익을 얻는 회사들이 생겨나요. 텔레그램이죠. 예, 뭐 사회면에 워낙 많이 등장하지만 저희도 이제 텔레그램을 쓰죠. 어쩔 수 없는 정보들을 받아야 그렇죠. 되고 뭐 얘기들을 해봐야 되니까. 예, 텔레그램 하루 사용자가 7천만 명이 늘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것과 연관해 보면 우리의 네이버, 라인이 그 해외에도 쓰이는 거잖아요. 그 해외가 이제 주죠 주. 우리 국내보다는 그렇죠. 그죠. 라인 같은 경우는. 예, 이런 것도 조금 주목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오늘 뭐 반등은 날 것 같은데 네. 모르겠어요. 이제 아직까지도 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난 그 규제 리스크에서 완전히 좀 해소됐다고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카카오는 워낙 로컬 네. 국내 시장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고 네이버는 그래도 해외 비중도 있고 맞죠. 웹툰 아까 네. 우리 잠깐 그쵸.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좀 충분히 릴레이션은- 저는 뭐 접근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항상 뭐 한 얘기지만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좀 다르게 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네. 결국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재료로서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제 좀 과하게 낙폭이 있던 바이오 쪽은 호가들이 좀 어떻습니까? 셀트리온 지금 그렇게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아침에는 호가가 비교적 네. 뭐 나쁘지는 않은 편인데 지금 또 마이너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역시 조금 여진이 있네요. 무겁네요. 지금 보면은 예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나마 그래도 그렇죠. 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 네.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뭐 한 2, 3%대 지금 하락으로 출발이 예상되거든요. 아직까지 좀 1분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네. 이런 것만 놓고 보면은 역시 아직까지 좀 여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녹십자 어제 왜 이렇게 좀 황망하게 떨어지던데 그러니까요. 뭐 회사 망한 것도 이것도 아닌데. 사실 이거는 어제 뭐 좀 오히려 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게요. 저도 머크하고의 네. 관계는 물론 이제 다양한 회사들 네. 아니면은 정부 주도의 어떤 구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네. 민간도 분명히 참여를 할 텐데 그럼요. 녹십자는 머크하고도 관계가 관계가 좋은데. 이게 녹십자는 과거에 먹하고 협력을 했었죠. 아예 협력 관계에 있었습니다. 네. 뭐 지분 관계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좀 약간 저도 의아한 뭐 이게 이런 주가의 흐름 좀 의아한 그런 좀 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게요. 상식을 벗어나는 흐름은 다시 상식으로 돌아온다. 이거를 전제로 오늘 개장을 또 들어가겠습니다. 문 연 다음에 다시 들어가시죠.